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소금은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약 중에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그것은 독으로 변합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서 병들기도 하지만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할 때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여도 병이 생기지만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할 때는 그 병적 증상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약이 될 수 있도록 먹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물박사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는 이유이죠.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소금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을 관리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다 고려하지 않고 소금을 함부로 먹다가는 오히려 소금이 무서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소금을 적게 먹어서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건강에 적으로 둔갑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물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소금 섭취를 늘리기를 권장합니다. 소금을 늘리는 방법은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고 음식을 통하여서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싱겁게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으로 충분히 소금을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 소금물 마시기나 소금 알갱이를 통하여서 소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중 소금을 지나치게 먹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소금물 마시기나 소금 알갱이를 따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소금을 먹다가 소금 과잉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분이라면 꼭 영상을 찾아서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섭취가 과잉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체내에 소금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내에 소금이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아직 체내에 소금이 덜 채워졌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는 분명히 소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과잉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소금을 너무 급작스럽게 늘린 경우입니다. 특히 소금물 마시기가 이러한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정인이 알려주는 소금물 농도나 하루 음수량을 함부로 따라하면서 소금물을 마시기를 할 때 이러한 문제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금 과잉뿐만 아니라 수분 과잉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이 동시에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심장과 혈관에 나타납니다. 소금과 물의 증가량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면 심장과 혈관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박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사람이 소금과 물을 동시에 과잉 섭취할 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심적인 요인은 또다시 심장의 과흥분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비해서 심장 박동이 느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과 물이 과잉된 사람들은 심장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힘들게 잠들었더라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소금물 마시기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첨가하는 소금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소금은 그 정도로 과잉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몸에 소금이 결핍된 사람들이 소금물 마시기를 실천하면서 부작용을 겪게 되면 소금물 마시기는 반드시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소금 과잉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되어서 빨리 소금을 배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찾습니다. 나트륨 배출에 제일 좋은 물질은 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소금물을 마셔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소금물 마시기를 중단하고 잠깐 기다리게 되면 대부분 이러한 증상들은 2, 3주 이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굳이 소금을 배출하려고 너무 의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나트륨 과잉을 빨리 해소하고 싶다고 물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나트륨 결핍이 심각해져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역시 심장의 과도한 흥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견디고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몸이 회복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안정되면 다시 서서히 소금 섭취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전처럼 소금물 마시기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체내 소금이 워낙 부족하더라도 소금 섭취를 아주 천천히 늘리는 그러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혹시 소금물 마시기를 계속 하고 싶다면 소금물 농도는 가능하면 낮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조금 부족하게 마신다는 느낌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과잉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체내에 소금이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과도하게 먹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음식이나 소금물 마시기, 소금 알갱이 먹기를 매우 건강하게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내 소금이 서서히 채워지고 몸이 매우 건강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충분히 소금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소금을 보충하는 양은 굳이 필요 없게 됩니다. 소금을 의도적으로 더 섭취하는 이유는 몸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제 소금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양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소금 섭취를 서서히 줄이면서 몸이 가장 편안한 지점이 어딘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먹는 소금의 양을 확인하고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에 소금이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 소금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물, 차, 커피, 탄산음료, 술을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나 커피, 탄산음료, 술은 인간관계에 매우 도움이 때문에 삶에 활력을 줄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소금이 충분할 때는 이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 소금이 충분히 채워지고 건강해졌다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다시 몸이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다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금을 과잉하게 섭취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도 1 더하기 1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부족하다면 물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박사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원리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